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선 순서는 순서는 맨날 비슷한데요. 일단 오면 숙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진도 올라가죠. 거의 매주 비슷하게 할 겁니다. 그냥. 근데 이제 오늘 조금 평상 이제 이후와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는 점은 지난 시간에 풀었던 걸 다시 풀겠습니다. 제가 뭐 틀려서는 아니고 지난 시간 때 어려웠잖아요. 지난 시간에 풀었는데 혼자 해봤더니 또 어렵더라. 질문. (35페이지) 화학식량과 뭘 불러요? 번호. 이게 시험에 나오면 틀릴 것 같다. 그런 걸 불러요. 그러면 됩니다. 괜찮아요? 일단 믿어볼게. 몰롱도 가시죠. 몰롱도 50페이지 53페이지 14번부터 풀어라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까 보니까 그래도 여기는 지금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거의 다 했던데. 네, 제 마음대로 한두 개 풀겠습니다. 17번 5% 설탕 수용액과 5% 포도당 수용액이 각각 500g씩 있어요. 설탕과 포도당의 화학식량이 342, 180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질량을 비교해라, 입자 수를 비교해라, 몰농도를 비교해라. 요거네요. 지금 주어진 게 크다, 작다, 같다죠? 정확한 값은 계산할 필요 없는 거네요. 크다, 작다만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일단 5%라고 주어진 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5%. 그러면 용액이 100g당. 용질의 질량이 5g이라는 거죠. 괜찮네? 그러면 이제 가가 있고 나가 있는데요. 용액의 질량이 똑같다는 건 주어져 있네요. 용액의 질량이 1대1이다. 둘이 똑같다. 그죠? 그러면 100g당 용질 질량이 5g으로 같으니까 용액이 500g씩 있으면 여기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은 같아야 되죠? 됐죠? 그러면 기억, 용질의 질량이 가가 크다는 틀린 말인 거네요. 니은 용질의 입자 수를 세라. 용질의 몰수는 어떻게 비교합니까? 입자 수라는 거는 전체 질량, 그죠? 이 질량이라는 건 항상 질량의 합이죠. 질량이 몇 개, 얼마인지 알아야 되고, 분자량, 분자 한 개당 질량이 얼마인지 알면 되죠. 근데 지금 전체 질량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분자량이 클수록 용질 입자의 개수는 더 작아지는 거죠. 됐죠? 분자량이 누가 커? 설탕이 크네요? 그러니까 분자 수는 나에서가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니은 나가 크다, 얘가 맞는 말이에요. 됐네? 지금 용액의 몰농도를 구해라. 몰농도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죠. 우리가 몰수를 크다 작다 해놨죠? 그러면 부피만 구하면 되겠네요. 부피만. 부피는 어떻게 비교하죠? 용액 부피는 여기다가 밀도를 곱하면 질량이죠. 밀도를 곱해서 질량. 근데 지금 뭐가 똑같아요? 용액의 질량이 똑같아요. 용액의 밀도가 각각 1로 가정한다? 밀도도 똑같네요? 그러면 용액의 부피는 가와 나가 똑같겠네요. 됐죠? 그런데 용질의 몰수가 아까 나중에 크다면서요? 그러면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니까 나중에 크겠네요. 똑같다? 틀린 말이에요.
괜찮아요? 네. 계산을 하나도 안 했어. 그냥 크다 작다만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정확한 숫자들이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을 하면 안 돼요. 시간이 잘 가잖아요. (18번) 표는 요소 수용액 가와 나에 대한 자료예요. 농도, 질량, 수용액의 양. 단 요소의 분자량은 60이고 가의 밀도가 1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네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나씩 구해볼게요. 가와 나가 있고요. 이게 농도가 15%짜리예요. 그 다음에 요소의 질량이 있는데 Wg, 나에서도 Wg. 둘이 농도가 요소의 질량이 똑같네요. 그 다음에 수용액의 양이 얼마나 있느냐? 가가 100g이 있대요. 나에는 500ml가 있대요. 그러면 우선 계산을 하기 전에 항상 이 비율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그죠? 비율을 먼저 생각하고 실제 스케일은 나중에 생각해라고 그랬죠. 이 15%가 무슨 뜻이에요? 15%. 100g당 요소가 15g. 요게 진짜 100g이네? 그럼 W가 15g. 되죠? X몰 농도는 무슨 뜻이에요? X몰 농도. 1리터당 X몰. 그 비율이죠. 근데 실제 값은 1리터가 아니고 1리터의 절반이죠. 그럼 이 W가 몇 몰? X 아니고 2분의 1 X몰. 됐네? 근데 W가 똑같으니까 여기 들어있는 거랑 가에 들어있는 거랑 나에 들어있는 거랑 똑같겠죠? 그러면 기억, X가 0.5냐? X라는 건 몰 농도를 말하는 거죠. 그냥 이걸 그대로 그리시면 되겠네요. 15g이 2분의 1 X몰이죠. 15g이 2분의 1 X몰이에요. 저는 이거 혼자 풀면 그냥 암산할 거예요. 생각하는 순서대로 그냥 써내려가고 있는 거고 실제 풀 때는 암산할 거예요. 내가 X 알고 싶죠? 그럼 X몰은 몇 g이야? X몰은 요거의 2배니까 30g. 그죠? 근데 문제에 분자량이 주어져 있죠? 분자량이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60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분자량이라는 건 1몰당 60g이라는 뜻이에요. 이거죠. 그럼 X가 얼마인지 그냥 보이죠? X는 0.5몰. 됐죠? 그러면 라는 말이네요. 니은 가의 몰 농도가 5x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네요. 몰 농도를 구하려면 용액의 부피와 용질의 양을 알면 되죠. 그죠? 용액의 부피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질량이 100이 있으니까 이걸 밀도로 나눠주면 되죠. 밀도가 1이니까 이게 그대로 100ml네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지금 가라는 거는 100ml에 Wg 들어있는데 이 Wg이 2분의 1 X몰이죠. 100ml당 2분의 1 X몰. 몰 농도를 구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몰 농도라는 거는 1리터당 얼마냐? 이게 몰 농도죠. 몇 몰이에요? 10배니까 5X몰. 됐네? 그럼 이게 그냥 몰 농도죠. 그래서 5x보다 크다가 아니고요. 그냥 5x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단어를 이 문장을 그대로 외워주는 게 좋아요. 이 약속에 해당하는 것들은 외워주는 게 좋아. 몰농도란 1리터당 용질의 양. 이거는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외울 때 좀 도움이 되는 건 그거 알아서 어디다 쓰지? 그지? 왜 그렇게 정하냐? 그죠? 그거 왜 하필이면 그렇게 정했냐? 대체로 그렇게 정하는 게 편하기 때문이에요. 대체로 그렇게 정하는 게 편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정하면 이거 알아서 어디다 쓸 수 있느냐를 이해해 주시면 돼요.
정의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에 외우는 거야. 근데 뭘 이해하면 좋냐? 용도. 이걸 이렇게 정하면 이럴 때 편하구나. 자, 부피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을 그대로 비교했었죠. 요럴 때 쓰는 겁니다. 디귿. 가와 나를 섞은 다음에 증류수를 가해서 전체 부피를 1리터로 만든 수용액의 몰 농도는 X이다. 전체 부피가 1리터니까 거기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이 그대로 몰 농도죠. 이거 더하면 몇 몰 들어있어요? 2분의 1 X 들어있죠. 가에도 2분의 1 X 들어있죠. 두 개 더했으니까 그냥 X몰이 들어있는 거네요. 1리터당 두 개 더해서 X몰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X몰 농도이다. 이것이 맞는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거 괜찮아요? 저는 비례관계를 써서 그냥 읽었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 계산이랄 게 별로 없었어요. 이렇게 써드리긴 했지만 이거는 익숙해지면 암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죠? 요거 3단계에 맞춰가는 거. 이 정도를 암산으로 하시면 되고 이것도 뭐 암산으로 하셔도 되고 2분의 1 곱하기 10 이거만 암산하면 되잖아. x를 기억에서 구했는데 그죠? x를 기억에서 구했는데 니은 디귿이 전부 다 x의 몇 배, x의 몇 배 이렇게 표시하고 있죠? 그래서 니은 디귿을 풀 때 저 미지수 x가 제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비율 관계로 이해하는 게 제일 편한 방법이고 만약에 이게 좀 0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x를 기억해서 구했잖아요. 대입해버려. 대입해버려. x가 0.5 나왔죠. 그러면 디귿을 풀었을 때 0.5 몰농도가 나오면 동그라미 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해서 풀고 보기에다가 대입해서 내가 구한 거랑 똑같은지 확인한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것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됐냐? 시험을 보시죠. 시작하시죠. 교재로 와주세요. 교재 우리가 이제 화학 반응식 40페이지를 가시면 됩니다. 여기를 하면 화학원 대단원 4개 중에 대단원 하나가 끝날 거예요. 앞에가 다 어려워가지고 오늘 것도 문제가 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개념은 생각보다 단순한데 문제가 좀 여기가 어렵게 나오는 편이라 책에 있는 걸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 때 좀 더 도움이 될 그런 포인트들을 찾아서 몇 가지 더 설명하고 그다음 문제까지 몇 개 풀어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우선 40페이지를 보시면요. 화학 반응식이 뭔지 설명해 줍니다. 이름이 화학 반응식이니까 화학 반응을 식으로 표현한 거죠. 화학 반응이 뭔지를 알면 반응식도 자연히 이해할 수 있어요. 화학 반응이라는 건 뭐죠? 물질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게 화학 반응이죠. 근데 물질이 변화를 일으킬 때 안 변하는 게 있어요. 안 변하는 거. 그게 뭐예요? 질량. 또 화학이라는 이 분야는 그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분야는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때 질량도 측정 가능한 값이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원자가 어쩌고 저쩌고 라고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화학의 목적인 거예요. 질량이 안 변합니다. 왜? 원자가 어때서? 원자의 개수나 크기가 네. 커지지 않고 네, 원자의 개수와 종류 그게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라는 건 그러면 뭐냐면 일정한 개수의 원자가 있는데
그것들이 모여서 분자를 만들잖아. 화학 반응은 그 분자를 분해했다가 재조립하는 거예요. 분해했다가 다른 모양으로 조립하면 그게 화학 반응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분해했다가 조립하는 거니까 없어지는 물질이 있는 거고 조립되는 새로 만들어지는 물질이 있는 거죠. 그걸 표현한 게 화학 반응식인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반응에서 없어지는 물질을 반응물이라고 하고요. 화살표를 써서 오른쪽에 만들어지는 물질을 써요. 그걸 생성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N2가 있다, H2가 있다. 반응하면 암모니아가 된다. 이런 반응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반응식은 N2 분자, H2 분자를 갖고 와라. 그걸 분해해라. 분해하면 질소 원자, 수소 원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원자들을 다시 조립해라. 어떤 모양으로? 이번에는 이 모양이 아니라 NH3라는 모양으로 다시 재조립해라. 이런 뜻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N2 하나를 분해하면 질소 원자가 2개 나오죠. N2 하나를 분해하면 질소 원자가 2개 나오니까 암모니아를 2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암모니아를 2개 만들어야 질소 원자가 2개죠. 그럼 이때 수소 원자가 6개 필요하죠? 수소 원자 6개가 필요하니까 수소 분자는 3개가 들어가겠네요. 괜찮아요? 네.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쓴 거 이거 1대 3대 2. 이 숫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반응 계수라고 불러요. 반응 계수. 반응 계수를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반응을 한 번 할 때 참여하는 분자의 숫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질소 기체를 1몰 갖다 놨다. 그러면 그 1몰을 그림으로 생각하면 그죠? 질소 원자 2개가 붙어 있는 게 질소 분자고 그 분자가 6.02 12 3승계 그죠? 어마어마하게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한꺼번에 확 반응할까요? 동시에 짠 그렇진 않겠지, 그죠? 그러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저 어느 구석에선가 질소 원자랑 수소 원자가 만나서 좁은 영역에 모여 있을 거예요. 그 영역 안에서 분해 조립이 일어나겠죠? 그걸 반응을 한 번 한다라고 생각하면 실제로는 그 반응이 똑같은 사건이 여기저기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겠죠. 이해되시죠? 그 반응을 한 번 할 때 필요한 분자 수가 1개, 3개. 반응을 한 번 할 때 만들어지는 분자가 암모니아 분자 2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똑같은 사건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됐죠? 이걸 우리가 반응 계수라고 부릅니다. 필요하다면 화학 반응식에 상태를 표시할 수도 있는데요. 상태.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 수용액 이런 걸 표시할 수가 있어요. 고체라면 상태를 가로치고 S라고 씁니다. 그냥 영어 첫 글자를 딴 거예요. 우리가 했으면 그냥 가로치고 고 이렇게 쓸 텐데 그냥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영어 첫 글자. 액체는 L, 기체는 G. 영어로 다 알아서 읽을 수 있죠? 고체 영어로, 액체 영어로, 기체 영어로. 괜찮죠? 수용액은 영어로 뭐냐? 이거 보통 잘 모르더라고. 수용액은 영어로 잘 모르더라고. 우리가 아는 비슷한 말은 아쿠아. 아쿠아가 물이죠, 물. 아쿠아는 아니고, 아쿠아는 물이고, 거기서 만들어진 말이 있어요. 아큐이스 솔루션 이렇게 부르고요. AQ로 표시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는 만약에 내가 암모니아 기체라고 표시하고 있다. 이 뒤에다가 가로치고 G 이런 식으로 써도 된다는 거예요. 이건 기체라는 뜻인 거예요. 됐죠?
분야에서 이제 요 단원에서 제일 먼저 연습하셔야 되는 게 화학 반응의 계수를 내가 조정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책에 있는 예를 그대로 써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책의 밑에 40페이지에 심화라고 미정계수법을 이용하여 계수 맞추기. 이건 심화가 아니고 안 할 겁니다. 우리는 하는 거 아니에요. CH3OH가 있고요. O2가 있고요. 반응해서 CO2랑 H2가 된대요. 책에 있는 거랑 똑같은 반응식을 골라왔고요. 제가 설명을 할 때는 그 방식으로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계수를 맞추시는데 어느 걸 세보시는 게 좋냐면 이 화학 반응식에 들어간 이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원소가 몇 종류인지를 세보시는 게 좋아요. 분자는 하나, 둘, 셋, 네 개죠. 네 가지 분자가 들어가는 거고 원소는 몇 가지 들어간 거냐면 CHO 세 가지가 들어간 거죠. 세 가지죠. 그럼 이 세 가지 종류의 원자에 대해서 화살표 왼쪽 전체랑 화살표 오른쪽 전체에서 개수가 같으면 되죠. 그러면 이제 어디서부터 개수를 맞추기 시작할 건지를 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내가 H2O를 뭐 한 개다 여기다 이렇게 숫자 1 쓰고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CHO 세 가지 중에 뭘 정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1 딱 쓰는 순간 오른쪽 전체에서 수소 원자가 두 개가 되죠. 근데 산소 원자 몇 개인지 모르고 탄소 원자 몇 개인지 모르죠. 그럼 이건 좋은 시작은 아닌 거예요. 처음에 최대한 여러 가지를 정하고 시작할 수 있으면 그게 좋은 시작인 거예요. 여기서 하면 탄소밖에 모르죠. 산소밖에 모르죠. 여기서 하면 여기를 1이라고 딱 정하고 시작하는 순간 요 오른쪽 전체에서 탄소는 1개고요. 수소는 4개죠. 산소는 여기 모르니까 산소는 아직 모르는 거죠. 이러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먼저 결정해버리고 시작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시작하는 게 제일 유리한 거죠. 그래서 귀찮다 그러면 그냥 원자를 제일 많이 여러 종류 포함하고 있는 데서 시작하시면 대체로 맞아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 전체에서 탄소 원자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탄소 원자 다 여기 CO2에 들어가죠. 그러면 CO2가 하나. 수소 원자 4개는 다 물 만드는 데 쓰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이걸 분해하면 수소 원자가 4개 나와. 그 수소 원자 4개로 다른 거 안 만들고 물만 만들어. 분자 몇 개 만들어? 2개. 되죠? 그러면 산소 원자 수는요? CO2에 2개 들어있고 H2O에 총 2개 들어있으니까 산소 원자가 총 4개 필요하네요. 됐죠? 그러면 이제 O2의 개수를 맞춰주면 되는 거죠. 산소 원자가 여기 4개 아니고 다 합쳐서가 총 4개죠. 그러면 이제 이 앞에 산소 원자 하나 있으니까 여기 3개 들어가야 되죠? 그냥 분수를 쓰세요. 1점. 여기를 분수를 2분의 3, 1.5 써요. 근데 우리가 아까 요 실제로는 반응 개수는 무슨 뜻이라 그랬냐면 반응을 한 번 할 때 필요한 분자 개수라 그랬죠. 분자 반토막이 필요하다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습적으로 반응 개수를 쓸 때는 이렇게 쓰지 않고 간단한 정수로 표시하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정수로. 그죠? 그래야 분자의 실제 개수가 표현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그냥 양변을 다 곱하기 2 해버리는 거예요. 됐죠? 그냥 싹 곱하기 2 해버리면 2, 3, 2, 4 이러면 끝난 거예요.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개수를 맞춰주실 수 있으면 됩니다. 한두 개만 더 해볼게요. 어때요? 이것도 CH5니까 이 앞에서 시작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탄소 원자 3개죠. 그러면 CO2가 3개. 수소 원자 8개네요. 그 다 물 만드는 데 쓰고 다른 데 안 쓸 거죠? 수소 원자 8개로 이거 만들어. 물 분자 4개. 그럼 이때 산소가 총 몇 개 필요하냐? 여기에 산소 원자가 CO2가 3개니까 산소 원자가 6개. H2 4개니까 산소 원자 4개. 합쳐서 산소 원자 10개네요.
산소 원자 10개가 필요하니까 O2가 5개 필요한데 5개 있으면 되겠네. 된 거죠. 일반적인 화학 반응식은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책에 있는 것처럼 미지수를 잡지 않아도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다 맞출 수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죠? 쭉쭉쭉 했는데 마지막에 마지막에 한 3가지가 남았는데 안 보여. 그럼 그 3개만 미지수를 쓰세요. 그 3개만.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미지수 없이 그냥 끝까지 가고요. 좀 반응식이 무섭게 생겼다. 그래도 미지수 한두 개 정도를 계산하는 걸로 끝날 겁니다. 미지수 5개 놓고 하고 이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화학원을 끝까지 다 배운다. 4나노원까지. 맨 뒤에 4단원에 4나노원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다 배운다. 그러면 미지수를 써야 개수가 맞춰지는 반응식은 완전히 없어져요. 지금은 미지수를 쓸 필요가 있더라도 나중에 4나노원까지 배우고 다시 보면 그것도 보통은 다 미지수가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이거 어때요? 어디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아 보여요? 첫 번째. 여기 Fe5 중에 Fe, 철, 산소, 탄소 3가지 있죠. 그 중에 여기서 시작하면 뭐 알아? 철만 알죠? 좀 더 좋은 시작이 있어요. 좀 더 좋은 시작. CO에서 시작하면 탄소만 알고, 여기서 시작하면 철만 알고, 여기서 시작하면 2가지를 알죠. 여기가 제일 좋은 시작이에요. 여기가 그죠? 제가 이거 개수를 여기서부터 맞춰볼게요. 뭐 그냥 아무거나 정합시다. 1이라고 할까요? 귀찮으니까?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탄소 원자 하나니까 1CO. 산소 원자가 총 2개죠. 근데 CO에 하나 있으니까 여기에도 산소 원자 하나가 되게 맞춰주면 돼요. 그러면 3분의 1 되죠? 철 원자가 3분의 2 있으면 되니까 여기다가 3분의 2 그리고 마지막에 싹 곱하기 3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네? 똑같은 반응식을 여기서부터 해도 괜찮아요. 여기서부터 했으면 철 원자는 2개죠. 그럼 여기다가 2라고 썼을 거예요. 그 다음에 산소 원자 맞추고 싶은데 몇 개인지 모르고 여기도 몇 개인지 모르죠. 탄소 원자 맞추고 싶잖아요. 탄소는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으니까 이 개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숫자겠죠. 그럼 미지수 하나만 써서 산소 원자 수를 세주면 개수 B가 나오겠죠. 이렇게 맞추는 것도 괜찮아요. 처음부터 A, B, C, D 이렇게 하지는 말자는 거지. 이렇게 하지는 말자는 거지. 이해됐죠? 여기서 이제 산소 원자 수를 세면 여기에 3개 들어있고 CO에 B개 들어있고 안 들어있고 여기에 1B개 들어있고 정리하면 B는 3. 뭐 이것도 오래 걸리진 않죠. 이것도 그냥 괜찮아요. 근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먼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맨 마지막에 남는 거만 미지수를 1개 또는 2개 그 정도 써서 처리한다. 그러시면 개수 맞추는 게 크게 복잡하지 않게 될 거예요. 됐니? 오른쪽에 가볼게요. 41페이지. (41페이지에) 가시면 화학 반응식에서 알 수 있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학 반응식에서 알 수 있는 것. 책에 있는 반응식을 또 그대로 써서 우선 설명을 할게요. H2가요. O2랑 반응해서 2개의 H2O가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화학 반응식이라는 게 반응할 때 분자 몇 개 없어지고 조립한다 이거죠.
반응할 때 개수를 셀 때는 우리는 뭘 가지고 되죠? 두 개 반응할 때 한 개 반응하죠. 그러면 H2가 2몰 반응하면 요거는 1몰 반응하겠죠. 그죠? 개수비와 반응 몰비는 당연히 같은 거죠. 분자의 개수를 세는다니까. 얘가 2대 1대 2다. 괜찮아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반응을 할 때 질량비는 어때요?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연습한 거. 몰수가 2대 1이죠. 몰수가 2대 1. 이걸 질량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몰수를 질량으로. 분자 개수를 전체 질량의 합으로. 그러면 분자량이 필요한 거죠. 화학식량. 그죠?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이 필요한 겁니다. H2는 분자량이 2예요. O2는 분자량이 32고요. H2O 분자량은 18이에요. 그럼 실제로 반응할 때는 2g 대 32g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죠. 왜냐면 2g짜리가 2몰 반응해야 되니까. 그럼 얘가 4g 반응하면 얘는 32g 반응하겠죠. O2는 몇 g 생기죠? 5트 몇 그램 생기죠? 요걸 셀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18 곱하기 2를 해도 30g이 36g이 나오죠. 또 이거 두 개를 더해도 36g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H2가 4g이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 H2가 이만큼 있었는데, 그래서 H2가 이만큼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분해한 거예요. 몇 g치 분해했냐면 4g어치를 분해했다 이 뜻인 거예요. 그걸로 뭐 했어? 분해해서 그 수소 원자로 물 분자 조립한 거죠. 그죠? 그럼 몇 g 조립돼 나오냐? 이거 두 개 합친 것만큼. 그걸 우리가 질량 보존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더해서도 36g. 괜찮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책에 여기까지는 그대로 그림으로 써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체 합은 어때요? 전체 합. 반응을 할 때 분자의 몰수의 합. 얘가 2몰 반응할 때마다 1몰 없어지고 2몰 생기죠. 그럼 몰수의 합은 얼만큼 변해요? 줄어들고 줄어들고 늘어나니까 몰수의 합은 1몰씩 줄겠네요. 됐죠? 질량은요? 빼고 빼고 더하면 질량은 보존되는 거예요. 질량은 변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0이에요.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괜찮아요? 자, 우리가 화학 반응식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는 이거 두 개 다예요. 이만큼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숫자를 외우는 건 아니고요. 그죠? 이 반응식이 뭐 어떤 특별한 반응식인 건 아니잖아. 숫자를 외우는 건 아니고 반응할 때의 몰비가 개수비와 같다. 그죠? 반응할 때의 질량비는 분자량에다가 몰수를 곱한 거와 같고 당연한 거고 전체 질량의 합은 보존된다. 됐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러면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H2가 4몰이 반응을 했어요. H2O는 Xg이 만들어졌대요. 이 X가 얼마야? 지금 요렇게 비례 관계죠. 요거랑 요것도 그대로 같은 값이죠. 이거랑 이것도 비례 관계죠. 이거랑 이것도 비례 관계죠. 2몰 반응하면 36g 생기는 거죠. 2몰이 아니고 4몰 반응했네? 요거는 36g 아니고 72g. 괜찮네? 따라왔어요?
H2랑 O2를 합쳐서, 그죠? H2랑 O2를 합쳐서 7몰이 있었어요. 반응을 했어. 반응을 했더니 6.5몰이 됐대요. 이때 생성된 H2는 몇 몰이죠? 이거 얼마입니까? 7몰에서 6.5가 됐죠. 줄었죠. 얼마큼 줄었어? 0.5. 그럼 반응을 몇 번 했어? 반응을 개수만큼 하면 1몰 줄죠. 그거의 절반 줄었죠. 그럼 이만큼 반응한 게 아니고 이거의 절반을 반응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1 줄어들 때 2몰 생기잖아요. 0.5 줄어들려면 요거는 1몰 생기겠죠. 됐죠? 그러니까 비례관계가 이렇게만 성립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도 성립하고요. 이렇게도 성립하고요. 이 8개가 다 비례관계인 거예요. 7개라고 할게 이거 빼고. 그죠? 요 7개가 다 비례관계인 거예요. 이 중에 아무거나 물어보면 나머지 하나를 대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괜찮나요? 요거 이해됐어요? 네. 요걸 잘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책에서는 이 뒤에 41페이지 밑에 내려가시면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 그래서 그림이 있어요. 그죠? 질량을 몰질량으로 나눠서 몰수를 구하고 뭐 그걸 개수비로 계산하고 다시 생성물의 몰수로부터 질량을 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고요. 비례 관계를 알 수 있으면 실제 스케일에 갖다 맞추는 건 굉장히 쉬워져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문제를 이렇게 풀었었어요. 그래서 비례 관계를 먼저 찾고 그 중에 실제 값 하나를 찾아서 실제 스케일을 맞추죠. 여기서도 똑같이 하실 수 있어요. 똑같이. 비례 관계는 반응식에서 다 알 수 있고 실제로 얼마나 반응했느냐는 문제에 따라 다른 거죠. 비례 관계를 찾고 문제에 주어진 스케일에 갖다 맞추는 거죠. 41페이지 오른쪽 밑에 보시면 41페이지 오른쪽 밑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주의해 이렇게 써놓은 게 있네요. 그죠?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써놓은 건 몰비죠, 몰비. 우리가 물질의 양을 개수 단위로 몰 단위로 셀 때에는 상태가 고체인지 액체인지 기체인지 상관없이 성립해요. 질량이 보존된다? 고체, 액체, 기체 다 성립해요. 근데 이걸 부피 단위로 바꿀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부피로. 1몰당 부피 22.4L. 우리 이런 거 외우잖아, 그죠? 그건 언제 1몰당 22.4L예요? 조건. 어떤 조건에서 성립하는 거예요? 일몰당 부피가 똑같다라고 하려면 온도 압력이 같아야 되고 상태가 기체 상태만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기체다. 생성된 H2가 기체다. 그러면 부피로 얘기해도 2대 1대2.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기체 액체다. H2가 액체다. 그러면 부피가 2대 1대2가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몰 단위로는 당연히 개수비와 같다고 항상 얘기할 수 있고요. 그걸 부피비로 얘기할 때는 기체끼리만 개수비가 부피비와 같은 겁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여기까지 됐네. 42페이지에 뭐가 더 있는데요. 제가 추가로 설명할 건 없어요. 그냥 42페이지에 있는 예제들만 쭉 풀면서 따라가 볼게요. 예제들만.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예제들이죠. 14g의 질소가 충분히 반응할 때 생성되는 암모니아의 질량을 구한다.
질소가 반응해서 생성되는 암모니아를 구하는 거죠. 자, 제가 요거를 여러 가지 버전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반응식이 써 있으니까 반응식을 활용하는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얘가 14g이 있대요. 그 다음에 얘가 몇 그램 생성되냐 이거죠. 지금 14g을 실제로 반응시켰을 때 얼마나 생성되느냐니까 반응식에서 그냥 비교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14g이면 몇 몰이에요? 14g이면 얘가 분자량이 28이죠? 얘가 분자량이 28이니까 14g이면 이거 1분의 1몰이에요. 즉 2분의 1몰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근데 몰비가 1대2죠. 개수비가 1대2니까 몰비도 1대2죠. 얘가 2분의 1몰 없어지면 이거 몇 몰 생겨요? 1몰 생기는 거죠. 중간에 헷갈리면 원자가 몇 개인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질소 분자 2분의 1몰을 분해한 거예요. 질소 원자가 나오죠. 질소 원자 몇 몰 나와? N2가 2분의 1 N개. 그걸 분해하면 질소는 그냥 N개. 1몰 나오죠. 그 1몰을 다 투자해서 이거 조립하는 거예요. 몇 개 만드냐면 1몰 만드는 거죠. 그러면 암모니아의 분자량은 17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정답은 17g이겠네요. 괜찮나요? 이걸 지금은 제가 질량을 몰수로 바꾸고 몰수에다가 반응 개수비를 이용해서 1대2 계산하고 몰수를 다시 질량으로 바꾸고 이렇게 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냥 질량의 비율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질량을 계산하려면 몰수 곱하기 분자량. 그죠? 근데 화학 반응에서의 반응할 때의 몰비는 개수비대로죠. 1몰 곱하기 28, 3몰 곱하기 분자량 2, 2몰 곱하기 17. 비율이 이거인 거예요. 질량비가 28대 34인 거죠. 비율이 28대 34인데 근데 실제로는 28 아니고 14 반응했어. 절반이죠? 그러면 34의 절반 생기겠지.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둘 다 가능하고 둘 중에 뭐가 더 좋은가요? 그건 문제에 따라 다르겠죠. 문제에 따라. 지금 이 문제에서는 뭐 큰 차이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것도 해볼게요. 프로페인 기체가 완전히 연소할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부피를 계산해라. 일단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요. 그럼 10리터에 해당하는 몇 몰이 있겠죠. 그걸 얘의 부피로 계산하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그냥 제일 쉽게 하시려면 1리터를 1몰이라고 정해버려요. 그럼 그냥 간단하죠. 얘가 10몰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이산화탄소 얼마 생겨요? 개수비가 1대 3이죠. 분해된 거에 3배 생기니까 이거 30몰. 정답은 30리터. 이러면 되는 거죠. 되죠? 이거 괜찮나요? 세 번째 거. 에탄올이 연소되는데 CO2랑 H2O가 생긴다. 에탄올 11.5g이 연소하면 이산화탄소 부피는 얼마 생기냐? 아직 쉴 때 안 됐어. 얘가 분자량이 46이래요. 1몰당 46g. 근데 실제로는 반응할 때 46이 아니고 11.5g 반응한다고 그랬죠? 몇 몰이에요? 46에 4분의 1. 그죠? 4분의 1몰이네. 그랬을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부피,
그러면 얘가 얼마인지를 구하면 되는 거죠? 몇 몰이에요? 4분의 1에 1대 2니까 2분의 1몰. 됐죠? 그럼 이걸 부피로 바꿔주세요. 이런 뜻이네요. 지금 영구시 1기압이니까 1몰당 기체는 22.4L. 이거는 이 문제는 이 숫자를 외워야 되게 설계가 되어 있네요. 그죠? 0도씨 1기압이면 1몰당 22.4L. 2분의 1이니까 얘는 11.2L. 이런 걸 할 수 있다. 됐죠? 책에 44페이지에 개념학의 문제가 있어요. 그거 먼저 한번 풀어주세요. 지금 여기에는 반응식이 다 써 있고요, 문제. 만약에 반응식이 개수가 안 맞춰져 있으면 개수를 맞추고 문제를 풀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뭘 찾고 있어요? 이렇게 앞에 문제. 왜요? 뭐 중간에 어려워요? 그게 아니라 아까 이 안에 옛날 거? 뭐였어요? 여기서 그냥 한번 다시 읽어. 이렇게 한번 하는 거예요? 질량 대 부피죠. 이 반응식 그대로 읽어봐요. 이게 1몰이면 46g 써봐. 46g. 이거 반응하면 이거 2몰 생기죠. 2몰이면 몇 리터예요? 40. 40. 아니 44.8. 그쵸. 여기다가 44.8 써봐요. 근데 이게 비율인 거예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얼마 반응했냐면 11.5 반응했죠. 그럼 요거를 11점 여기다 11.5 해주려면 여기 몇 분의 1 하면 돼요? 4분의 4분의 1. 그럼 부피도 이거의 4분의 1. 그래서 11.1. 그렇게 끝난 거예요. 얘는 콩이고 얘는 아보카도예요. 써볼까요? 1번 OX 해주세요. 가로 1번 반응물과 생성물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음을 이용해서 나타난다. 맞고요. 이게 안 맞으면 반응식이 잘못된 거예요. 개수를 잘못 맞춘 거죠. 2번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는 몰비와 같다. 마음에 안 들어요, 책이. 개수비는 몰비와 같다. 무슨 몰비? 앞에 수식어가 있는 게 더 좋아요. 개수비는 반응 몰비와 같다. 반응 몰비와 같다. 그죠? 책에는 동그라미라고 돼 있을 텐데 반응하는 몰비와 같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구분하고 있는 거냐면 뭐 지금 당장 여기 밑에 있는 반응식은 H2O 2가 개수비가 2대 1이죠. 근데 내가 통에다가 H2O 2를 막 내 맘대로 집어넣을 수 있잖아. 반응 전 초기 상태 몰비 그거는 내 맘대로 아무렇게나 할 수 있죠. 네, 아무렇게나 섞여 있어도 그 중에서 반응하는 비율은 개수비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끝나고 남은 거 역시 개수비와 같을 리가 없겠죠. 처음에 얼마나 넣었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반응식의 개수비는 반응 몰비와 같다. 그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3번 개수비가 질량비와 같다. 반응 개수는 분자의 개수죠. 개수가 1대1이면 질량도 1대1이냐? 아닌 거죠. 3번은 틀린 거예요. 4번 반응식이 주어져 있고요. H2와 H2O가 몇 대 몇이냐 이거네요. 개수비가 2대 1대2 수소와 물은 1대1이죠. 그러면 1대1로 반응하니까 동그라미. 2번 화학 반응 관계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개수비가 1대 3대2 그죠? 그러면 반응 몰비가 1대 3대2 반응 분자수가 1대 3대2 원자수가 1대 3대2 얘가 틀린 말이네요. 4번 부피비가 1대 3대2 요것도 반만 맞는 말. 부피비가 1대 3대2 나오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죠? 기체의 온도 압력이 똑같다 이 조건이 있어야 되죠. 네. 반만 맞는 말. 3번 두 개의 CO가 O2랑 반응해서 두 개의 CO2가 됐다. 이런 반식이네요. 그럼 얘네들이 반응할 때 몰비는 2대 1대 2고요. 개수비. 반응할 때의 질량비는요?
그러면 분자량이 필요한 거죠. CO2의 분자량이 28이고요. 28이 2몰 반응하면 56g. O2의 분자량이 32예요. 1몰 반응하면 그대로 32g. CO2의 분자량이 44니까 44 곱하기 2를 해도 88. 56 더하기 32를 해도 똑같이 88. 이게 안 맞으면 더하기가 틀린 거예요. 그냥 어디선가. 됐죠? 반응할 때의 비율은 이런 비율이다. 그 다음에 지금 세 가지가 다 기체죠? 기체니까 온도 압력이 똑같다면 부피비도 2대1 대2. 거기까지 얘기할 수 있겠네요. 1번 일산화탄소와 산소를 각각 1몰씩 반응시키면 표현이 약간 애매할 텐데 표현이 약간 애매하게 써 있는 거예요. 문제가. 이 문제 누가 썼어? 이 책 자꾸 마음에 안 드는 게 자꾸 걸려요. 1-4번을 보세요. 1-4번은 H2 1몰이 모두 반응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내가 수소기체 1몰을 넣었고 그게 모두 다 반응했다. 남지 않고. 그죠? 3-1번은 이런 뜻인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1몰 반응하고 산소가 1몰 반응한다. 이 뜻이 아니고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각각 1몰 통에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완전히 반응했다. 그죠? 내가 처음에 넣은 건 각각 1몰이고 실제로 반응할 때는 각각 1몰 반응하면 안 되지. 그죠? 실제로 반응할 때는 2대1로 반응해야 되니까 CO 1몰 반응하고 O2 1몰 반응하고 그런 뜻은 아닌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처음에 반응 전에 1몰 넣었어요. 실제로는 얼마큼 반응해요? 이때 이 개수비를 보셔야 돼요. 개수비가 2대1이죠. 이거 가려볼까요? O2가 1몰 반응하려면 CO 몇 몰 필요해요? 2대1이니까 O2 1몰이면 CO는 2몰 필요하죠. 2몰이 필요한데 실제로 1몰밖에 없는 거야. 이게 부족한 거죠. 얘가 부족하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반대로 해도 되죠? CO가 1몰이면 O2 몇 몰 필요해요? CO 1몰 반응하려면 0.5몰 필요하죠. 남네. 이건 남는 거네. 그죠? O2가 남고 CO가 부족하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반응할 때는 CO가 다 반응하면 이 반응은 끝나는 겁니다. 됐죠? 근데 1몰 반응하는 동안 얘는 1몰 반응하는 게 아니고 0.5몰만 반응하고요. CO2 1몰 생기죠? 그럼 끝나고 나서 O2 0.5몰, CO2 1몰 이게 반응 후 나중 상태가 될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반응 몰비와 몰비를 구분해서 얘기하잖아요. 이 문제는 초기 몰비는 1대1, 반응 전 몰비는 1대1이고요. 그게 반응 개수비와 같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반응 몰비가 개수비와 같은 겁니다. 괜찮아요? 이거 정리됐어요? 거기 위에 조금 여백이 있죠? 위에 조금 여백이 있죠? 이거 하나만 좀 메모를 해주세요. 한계 반응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계 반응물. 반응에서 부족한 물질. 지금 같은 경우는 CO와 O2를 섞어놨을 때 누가 한계 반응물인지가 결정이 되죠. CO가 먼저 없어지죠. 지금은 CO가 한계 반응물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제가 설명을 이렇게 세 줄로 다 써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한계 반응물이라는 걸 구분할 수 있다면 이 표를 그리지 않고도 그냥 할 수 있죠. CO가 부족한 걸 알았죠. 그럼 이거 무시하세요. 그죠? O2를 무시하고 CO만 써놓으면 돼요. CO가 1몰이고 이게 다 반응한다 이거죠? CO가 1몰 반응하면 CO2 몇 몰 생기냐? 1몰. 그냥 이렇게만 계산해도 정답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질의 양을 계산할 때
한계 반응물이 누구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문제가 어려워지면 포인트가 딱 두 가지로 나뉘어요. 누가 없어지는 거냐? 그죠? 한계 반응물이 누구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반응을 몇 번 했냐? 개수만큼 한 거냐? 개수의 2배만큼 한 거냐? 개수의 2분의 1만큼 한 거냐? 반응한 양이 얼마냐? 누가 없어진 거냐? 그러니까 그거 두 가지를 찾는 게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로 2번. 온도압력이 일정할 때, 그러면 부피비가 기체의 부피비가 몰비. 산소 1리터가 충분한 양의 일산화탄소와 완전히 반응하면, 그러면 지금은 누가 남고 누가 없어진다를 문제에 써준 거죠? 충분한 양의 일산화탄소라는 말은 일산화탄소가 남고 산소가 한계 반응물이다. 다 없어진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럼 이산화탄소 2리터가 생성된다. 만약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1대2죠? 1리터 없어지면 2리터 생기죠. 맞는 거 아니에요? 3번 일산화탄소 10g은 산소 5g과 완전히 반응한다. 산소와 일산화탄소와 산소가 몰비는 2대1이지만 질량비는 2대1 아니죠? 56대 32 그죠? 그러면 이거 틀린 말이네요. 4번 반응물의 전체 질량은 생성물의 전체 질량보다 이건 뭐 무조건 틀린 말. 어떤 화학 반응식을 갖고 와도 그냥 틀린 말. 그래? 에탄올의 연소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CO2의 부피가 0도씨 기압에서 22.4리터. 그 다음에 얼마나 반응했는지 구하세요. C2H5OH가 O2랑 반응해서 CO2랑 H2O를 만들어요. 자, 1번, 2번, 3번을 한꺼번에 풀게요. 한꺼번에. 반응할 때 몰 B가 1대 3대 2대 3이죠. 그죠? 그 비율 관계를 먼저 찾을게요. 문제에 주어진 게 이산화탄소는 부피가 주어졌네요. 이산화탄소가 문제 단위만 보세요. 단위만. 이산화탄소가 2몰 생성되면 부피가 몇 리터 생겨야 돼요? 2몰이면 44.8리터죠. 에탄올의 질량을 물어봤어요. 에탄올이 1몰 반응하면 질량은 몇 그램? 그럼 분자량 더해주면 되죠. 이거 다 더하면 46이냐? 됐죠? 그 다음에 산소기체의 부피 이거 22.4 곱하기 3만큼 없어질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H2 물분자 수 그냥 3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 K 이렇게 반응하겠죠. 이게 반응할 때의 비율이죠. 이게 반응할 때 비율이죠. 실제 스케일은 이거의 몇 분의 1 했어요? 생성된 ACO2가 22.4리터다 그랬으니까 실제로는 이거의 2분의 1 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가로 1번 에탄올의 질량은 얼마냐? 요거의 2분의 1이니까 23g 이렇게 되는 거죠. 가로 2번 소모된 산소의 부피 얼마냐? 요거의 2분의 1이니까 33.6리터. 가로 3번 생성된 물 분자 수 1.5 아보가드로 수 K. 괜찮아요? 쉬어야 되지?
해야 되겠지. 잠깐 쉬었다가 49페이지의 자료 분석 요거부터 다시 볼게요. 우선은 49페이지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먼저 쭉 풀어볼게요. 이 49페이지의 문제의 내용은 앞에 실험에 한 번 더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똑같은 실험이라 두 번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문제를 보면서 같이 설명하면서 할게요.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의 반응에 대한 화학 반응식과 실험이다. CaCO3의 화학 식량은 100이고 무슨 뜻이죠? 화학 식량이 100이다. 1몰이 100g이다. CaCO3 입자 1몰 N개가 모여 있으면 그 질량이 100g이다. 그죠? 그 다음에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22.4L이다. 써줬네요. 그 다음에 화학 반응식이 주어져 있는데요. CaCO3가 HCl이랑 반응해서 CaCl2가 되고요. 뭔가가 나와요. 그리고 H2O가 또 나온대요.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보면 CaCO3의 개수는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칼슘 원자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칼슘 하나 있으면 끝이에요. 이 A 안에 칼슘 원자가 들어갈 수는 없겠네요. 네. 그 다음에 염소 원자가 두 개가 있죠. A가 있고 H2O가 있고요. 문제는 A를 외워야 풀리게 되어 있는 거네요. 요거는 우리가 다른 데서도 배우긴 배우는데 산의 성질 이런 거 배운 적 있습니까? 전혀 기억 안 나니까? 네, 그리고 그냥 외우는 걸로 하시죠. 탄산칼슘은 산, 염산이죠, 염산. 꼭 염산 아니어도 돼. 산이랑 반응하면 이산화탄소가 생깁니다. 요게 이산화탄소라는 건 그냥 외워야 풀리게 되는 것 같아요. 염소 원자 두 개니까 나머지 개수를 맞추실 수 있죠? 염소 원자가 두 개니까 HCl 두 개 필요하고요. 수소 원자 두 개니까 H2O 개수는 1이네요. 네. 반응식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탄산칼슘의 질량을 측정했더니 W1g이다. 반응 전에 초기 상태에서 얘가 질량이 W1g인 거예요. 그 다음에 충분한 양의 염산이 들어있는 플라스크의 질량을 측정했더니 W2다. 염산이랑 플라스크를 더해서 W2g이 있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나의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가의 탄산칼슘을 넣어라. 섞었어요. 기체 A가 발생했다. 기체 A가 얼마 생겼겠죠? 이산화탄소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처음 반응한 거, 끝나고 남은 거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근데 문제에 뭐라고 써 있냐면 충분한 양의 묽은 염산이라고 되어 있죠. 얘가 충분하대요. 충분. 그러면 이 말이 한계 반응물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염산이 남죠. 그럼 뭐 반응이 언제 끝나? 영원히 반응하진 않잖아요. 언제가 끝나잖아. 언제? CaCO3가 다 없어집니다. 반응 후에 CaCO3가 남지 않는다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괜찮나요? 그 다음에 반응이 완전히 끝난 뒤에 용액이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을 쟀더니 W3이다. 용액이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면 이 표에서 어디까지냐? 얘는 지금 상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체죠. 기체. 그럼 얘는 용액이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에 있는 게 아니죠. 나머지 HCl 상태 보세요. 상태 HCl, AQ 용액이죠. CaCl2 용액 이거 물이죠.
요거 세 가지를 합쳐서 질량이 총 W3인 거예요. 괜찮아요? 지금 여기 이렇게 제가 색칠을 해볼게요. 요거랑 생성된 무게가 요거를 합쳐서가 W3 g인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시키는 대로 쭉 가볼게요. 1번 기체 A는 CO2고요. 2번 반응계수 A, B는 구했네요. A가 2, B가 1이고요. 3번이 핵심인데요. 1번 칼슘과 염산의 반응 몰비는, 여기는 반응 몰비라고 써줬네요. 반응 몰비는 1대2다. 동그라미. 개수비가 반응 몰비요. 됐죠? 가로 2번 어때요? 반응 전후의 질량을 비교하면 W1, 2 더한 값이 W3보다 크다. 전체라는 말을 빼고 싶네요. 그죠? W3는 반응 후 전체 질량이 아니죠. 그죠? 반응 전후의 전체 질량을 비교하면 당연히 같아야 되고요. 문제에 써있는 대로 비교하면 여기 이산화탄소의 질량이 빠진 거죠. 이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제가 W4g 이라고 써볼게요. 그죠? 그러면 어떤 관계식이 나와야 돼? W1이랑 2를 더한 값이 W3, W4를 더한 거와 같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죠. 문제에서는 얘가 지워져 있으니까 W1 더하기 2가 크다. 동그라미죠. 됐네? 가로 3번. 가에서 탄산칼슘의 양은 100분의 W1 몰이다. 네? 탄산칼슘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화학식량이 100이다 그랬으니까 1몰당 100g짜리예요. 근데 실제로는 1몰이 아니고 W1g이죠. 곱하기 100분의 W1 해주면 되죠. 곱하기 100분의 1 곱하기 W. 그러니까 그대로 100분의 W1 몰이다. 라는 말이네요. 4번 발생한 기체 A의 질량. 발생한 기체 A의 질량은 이 W4를 표시해주면 되는 거죠. W4가 얼마냐? 그러면 이거 넘기면 되니까 W1 더하기 W2 빼기 W3 이렇게 되겠네요. 교재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대로 되어 있네요. 틀린 말이네요. 5번 발생한 기체 A의 부피는 얼마냐? 부피 갑자기 왜 물어보지? 그죠? 다행히도 OX잖아요. 100분의 W2 곱하기 22.4 이렇게 돼 있네요. 100분의 W2는 무슨 뜻이죠? 우리가 100분의 W1은 뭔지 아는데 그죠? 100분의 W2는 의미가 없네요.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 비워놨잖아요. 그죠? 얘가 몰수로 얼마냐면 얘가 몰수로 100분의 W1 몰이죠. 그리고 그게 남지 않고 다 반응한 거죠. 이해되시죠? 염산은 처음에 W2가 있었지만 마지막에 얼마 남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염산의 처음 몰수 우리가 표시할 수 없어요. 염산의 분자량을 알면 그때 표시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몰라요. 이것도 물도 섞여 있는 거잖아. 플라스크도 있고 이건 표시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는 알 수 있죠. 그 대신에 CO2가 생겼는데 얼마나 생겼는지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이걸 보고 1몰 반응할 때 1몰 생기죠. 1대1이죠. 생성된 CO2의 몰수가 여기가 100분의 W1 몰인 거예요. 똑같이. 됐네? 그러면 저걸 부피로 바꿔주면 되니까 뭐라고 하면 돼요? 100분의 W1 곱하기 22.4L 이렇게 해줘야 맞는 말이겠네. 100분의 W2는 틀린 말이에요. 괜찮네? 그러면 6번 A의 분자량이 얼마냐? 분자량이라는 건 1몰당 질량이죠.
몰이랑 질량. 뭐 앞에서 했던 것처럼 비례관계를 쓰셔도 되고 공식으로 쓰셔도 되고 그 둘의 차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똑같이 비례관계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1몰당 몇 g인지를 알고 싶은 거죠. 그죠? 지금 우리가 뭘 측정했냐면 이 이산화탄소의 양을 몰 단위로 측정했어요. 100분의 W1 몰. 그리고 이놈의 질량을 알죠. W4. 그죠? 그러면 이제 CO2라는 거는 100분의 W1 몰이 있으면 그게 질량으로 요만큼이죠. W1 더하기 W2 빼기 W3 그람. 됐죠? 이 비율인데 비율은 요건데 실제 값을 1몰로 바꿔봐라 이거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곱하기 요거 뒤집어서 곱해주면 되죠? 곱하기 W1분의 100 해주면 되겠네요. W1분의 100 곱하기 W1 더하기 2 빼기 3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걸 공식으로 풀면 분자량 제가 항상 대문자 M으로 쓰고 있고요. 몰당 질량이니까 몰수분의 질량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거랑 똑같은 값을 얻습니다. 됐냐? 그러면 6번은 밑에가 W1 위에가 1 더하기 2 빼기 3 곱하기 100이니까 6번은 통과해야겠네요. 괜찮아요? 요 실험 이산화탄소 발생해서 분자량을 측정하는 실험. 요 실험은 우선 이걸 구해라가 예전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실험을 이렇게 했을 때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을 구해라. 요걸 구해라가 예전 수능 기출 문제고요. 지금도 화학원 교과서에 요 실험이 좀 여기저기에 실려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마치 중요한 실험인 것처럼 뽑아서 한번 다시 추가로 설명을 한 거고요.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지식들은 앞에서 했던 거랑 그냥 똑같은 세트예요. 반응 몰비가 개수비와 같다. 몰수는 분자의 개수를 세는 거니까. 그리고 반응 개수도 반응할 때 필요한 분자의 개수를 표시하는 거다. 그 둘이 같은 비율이다. 됐죠? 넘어가 볼게요. 뒤에서 이제 내신 만점 문제 가셔서요. 여기에 이제 제가 다 풀진 않을 거고 몇 개를 골라서 쭉 연습을 해볼게요. 왜요? 풀지 마. 이제 그만해. 갑자기 손목이 아프네. 는 문제를 왜 이렇게 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반응식을 외워야 풀리게 돼 있어가지고 동그라미 기억이 뭔지 내가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뭐 CO2인지 CO3인지 C2O3인지 뭐 그런 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런 걸 내가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1번은 약간 문제가 이상한 문제인 겁니다, 그죠? F2O3가 CO랑 반응한다. F2가 되고 CO2가 되는 게 맞긴 한데요. 외워야 되는 중요한 반응식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냥 얘가 문제가 약간 이상한 문제. CO2라는 걸 알고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개수 A, B, C를 구해라. 이렇게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얘가 개수가 1이니까 얘가 2고요. 이거 아까 했던 반응식이네요. 똑같은 반응식이네요.
CO가 CO2가 되면 CO 하나당 산소 3개, 산소 하나씩 가져가는 거죠. 산소 3개를 가져가줘야 되니까 CO가 3개, 생성된 CO2도 3개. 이러면 개수가 다 맞을 겁니다. 그러면 기억 A와 C는 같다. 이거 CO2라고 외워야 풀려요. 니은 B는 2다. 맞고요. B는 제 잘못이거든요. B는 2다. 네, 맞고요. 전체 기체의 양은 반응 후가 반응 전보다 크다. 지금 전체 물질의 양이라고 말하면 4몰이 들어가세요. 노란색만 보세요. 숫자 그죠? 4몰이 들어가면 그걸 분해조립하고 나면 5몰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물질의 양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기체의 양만 보라 그랬어요. 기체. 이 중에서 기체는 누구예요? 기체는 CO가 기체고 CO2가 기체죠. 기체의 양만 보면 기체 분자 3개를 분해해서 기체 분자 3개를 조립하는 거예요. 그럼 기체 분자의 수는 일정하겠지. 디귿은 틀리면 안 돼. 그림은 강철 용기에 A2와 B2를 넣고 반응을 시켰을 때 새로운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문제는 힌트가 조금 남아요. 그래서 두 가지 버전으로 보여드릴게요. A2와 B2가 반응해서 새로운 기체가 생성된다라고 했죠. 그죠? 만약에 새로운 기체가 생성되는데 그 분자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고 해볼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여기에 들어갈 분자식을 우리가 알죠. 그림을 보면 알죠. 이걸 모른다고 가정으로 풀어볼게요. 반응 전에는 몇 개씩 있어요? 분자 A2가 4개 있고 B2가 3개 있네요. 됐죠? 근데 반응을 하고 나서 반응 후를 줬는데요. B2가 1개 남고요. 그 다음에 새로 생긴 게 4개가 생긴 거예요. 그죠? A2는 안 남았죠? 그러면 나머지를 채울 수 있죠. 그죠? 스토크 하듯이 그냥 빈칸 채우기 하는 거예요. 4에서 0 됐으니까 A2가 4개 반응했고요. 3에서 1이니까 2개 반응했어요. 처음에 없었다가 4개 생긴 거죠? 그러면 2대 1대 2니까 개수 B가 2대 1대 2입니다. 됐죠? 반응 몰 B가 분자의 개수 B와 같다. 반응 개수 B와 같다. 요거죠? 그럼 이 네모 안에 어떤 그림이 들어가야 되는지도 내가 해볼 수 있는 거죠. 반응식의 왼쪽, 화살표 왼쪽을 분해한 다음에 그 원자들로 오른쪽을 조립하는 거라 그랬죠? 왼쪽을 분해하면 원자가 몇 개 나오냐면 A가 4개 나오죠. 그 A 4개를 여기 두 칸에다 나눠 넣었죠. 그럼 여기 한 칸에 원자 몇 개 들어가? A가 2개 들어가죠. B2 하나를 분해하면 B 원자 2개 나오죠? 그 B 원자 2개를 새로 만들어진 분자 2개에다가 나눠 넣어요. 그럼 분자 하나당 B가 1개씩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에 새로 생성된 기체가 분자 모양으로 그려져 있어서 A to B라고 내가 분자식을 쓸 수 있지만 그게 없어도 개수만 알면 A to B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반대로 지금처럼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러면 끝나고 나서 몇 개인지를 나한테 안 그려줘도 되죠. 끝나고 나서 몇 개인지 내가 이 밑에를 채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죠? 그러면 기억 화학 반응식은 2대 1대 2. 생성물은 A to B. 네, 맞고요. 니은 A to 1몰이 모두 반응하려면 B to 2몰이 필요하다. 어때요? A2와 B2가 개수가 2대 1로 반응하는 거죠? 2대 1로. 그러면 1몰 반응하려면 B2는 0.5 필요한 거죠. 니은 틀린 말이네요.
디귿 B2를 더 집어넣으면 생성물의 양이 증가한다. 맞나요? 지금 이제 이 디귿 보기가 한계 반응물 개념을 물어보는 거죠. 지금은 한계 반응물은 A2죠. A2가 없기 때문에 B2가 있어도 반응을 안 해요. B2가 더 들어와도 반응 안 하겠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말이 돼요. A2를 더 집어넣으면 그때는 생성물의 양이 증가할 겁니다. 사 4번도 제가 숙제를 내주면 이런 거 못 풀 것 같아가지고 자꾸 화학 반응식을 나보고 만들어내래. 그죠? 뭐가 생기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이런 문제들은 이제 만약에 고등학교 내신이다. 그죠? 고등학교 내신에 이런 게 나오나요? 라고 걱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일단 안 나옵니다.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반응식을 외우래 나보고 그러면 그것만 외워요. 일반적으로는 안 나옵니다. 나트륨 조각을 물에 넣으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NA가 물에 들어가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이것까지는 썼는데 그치? 나머지가 뭔지 모르잖아요. NaOH가 생깁니다. 뭐 외워야만 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왜 냈는지 모르겠어요. 숙제를 내주면 안 될 것 같은 문제가 막 몇 개 있더라고. 먼저 풀어주고 있어요. 네. 네. 이걸 써준다고 치면 그 다음에 개수를 맞추는 건 내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개수를 맞추는 건. 괜찮아요? 뭐 시작하기 좋은 데가 H2O에서 시작하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알 수 있죠. NaOH에서 시작해도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알 수 있네요. 그죠? 아무 데나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저는 H2O에서 해볼게요. 너 1.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1개죠? 산소 원자가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NaOH가 1. 수소 원자가 총 2개 있어야 되니까 H2에다가 2분의 1. 마지막으로 NA가 하나니까 NA도 1. 이렇게 써놓으면 해설지에 틀렸다고 돼 있었을 거예요. 정답에는 이걸 다 곱하기 2 해서 써줬겠죠? 됐죠? 화학 반응식을 쓸 때 H2가 먼저인가요? NaOH가 먼저인가요? 그건 상관없어요. 이 둘의 순서 같은 거는 상관은 없습니다. 가로 2번 나트륨 9.2g을 충분한 양의 물에 넣어서 반응시켰을 때 발생한 수소기체의 부피가 몇 리터인지 계산해라. 원자량은 23이고 원자량은 23. 1몰당 23g이죠. 1몰당 23g. 그 다음에 연구실 기압에서 1몰당 22.4L다. 요 나트륨은 1몰당 23g이야. 이게 원자량이고요. 수소 기체가 생길 텐데 기체는 1몰당 22.4L야. 이것도 써준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만 쓸게요. 다음부터는 이 과정을 좀 생략하고 갈게요. 반응할 때 몰비는 개수비와 같죠? 1대 2분의 1이네요. 그냥 얘가 하나 없어지면 얘가 2분의 1몰 생기는 거죠. 제가 굳이 다시 쓰지 않고 그냥 반응 개수를 직접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나트륨의 질량 대비 수소 기체의 부피를 구하라는 거죠. 네? 나트륨이 9.2g이 반응한대요. 이거 몇 몰이에요? 23에다가 곱하기 얼마 해야 9.2 되는 거냐? 끝자리가 2로 맞추려면 곱하기 4 하면 되죠. 곱하기 4 하면 92. 이건 9.2니까 다시 10분의 1. 0.4몰. 되네? 곱하기 4 곱하기 10분의 1. 0.4몰. 따라왔어요?
그러면 H2 몇 몰 생겨요? 반응할 때 몰비는 개수비 1대 1입니다. H2는 0.2몰이 생기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거를 부피로 고쳐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1몰당 22.4 그거에 곱하기 0.2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곱하기 0.2니까 제가 곱하기 0.2를 한 번에 잘 못해요. 곱하기 2 곱하기 10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죠. 곱하기 2 해주면 44.8 그죠? 거기다가 다시 10분의 1 4.48 됐네? 됐어요? 그러니까 질량이 몇 대 몇이냐는 좀 계산을 해야 돼요. 그건 귀찮고 몰수가 몇 대 몇이냐는 반응식이 그냥 써있다는 거지. 주어진 숫자를 다 몰수로 바꾸고 몰수 기준으로 개수비 요 과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3번, 5번 제가 건너뛰는 문제들은 다 숙제로 풀어보시면 되고요. 7번을 지금 풀 텐데 7번을 풀 텐데 제가 문제에 주어진 걸 정리하는 과정까지만 해볼게요. 그리고 실제로 풀 때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문제에 이거 써 있는 거야 까지만 읽어볼게요. 반응식이 써 있어요. CmHn 이렇게 생겼네요. A개의 O2 반응에서 3개의 CO2 2개의 H2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뭔가 생각나는 게 있나요? 여기까지 읽었을 때 내가 알 수 있는 거. 개수를 그냥 맞출 수 있죠. 네. 반응식의 왼쪽과 오른쪽의 원자수가 같아야 된다가 핵심인데 오른쪽의 원자를 다 셀 수 있잖아. 그럼 왼쪽도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를 보고 오른쪽은 다 알고 있으니까 아는 거에서 모르는 거 찾아낼 수 있지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실린더에 Xg과 충분한 양의 O2가 들어있다. 나는 완전 연소된 후에 실린더에 들어있는 기체를 나타낸 것이다. 실린더에 들어있는 기체를 나타냈는데 기체가 CO2, H2 두 가지밖에 없네요. 그죠? 그러면 초기 상태가 있고 실제로 반응한 게 있고 반응 후 낮은 상태가 있죠. 근데 처음에 CmHn O2 들어있고요. 끝나고 나서 둘 다 빵빵인 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그냥 그려준 거죠. 됐네?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원자량은 1, 12, 16. 원자량이 있으면 이거 어디다 쓰는 거죠? 원자량이 1몰당 질량이죠. 그죠? 원자량은 1몰당 질량이고 원자량을 알면 이 분자들의 분자량을 알 수 있고 분자 1몰이 몇 그램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자량이 주어져 있다는 건 이제 나머지 하나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식으로 쓰면 질량이라는 게 입자의 수에다가 한 개당 질량을 곱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원자량이 주어져 있으니까 1몰당 질량, 원자량, 분자량을 알고 있죠. 그럼 문제에서 나머지 둘 중에 하나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에 질량이 써 있으면 내가 몰수를 알아낼 수 있고요. 문제에 몰수가 써 있으면 내가 질량을 알아낼 수 있죠. 이 문제는 질량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죠. CmHn X 그램 이거 들어가 있죠. 이거를 물어보거나 할 수 있는 거겠죠 이제. 그 다음에 반응물 생성물은 모두 기체이고 온도 압력은 일정하고 가와나의 부피는 같다. 부피는 같다는 무슨 뜻이죠? 부피가 같다?
온도 압력이 일정하다라는 건 부피가 기체 분자 수에 비례한다는 뜻이죠. 1몰당 부피가 다 똑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피가 똑같다라는 말은 가와 나에서 기체 분자의 수가 똑같다는 겁니다. 네. 풀어보세요. 다시 풀었어요? 앞에 건너뛴 거 3번, 5번 잠깐 풀고 있어? 해볼게요. 일단 개수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맞추실 수 있죠. 탄소 원자 3개니까 m이 3, 수소 원자 4개니까 여기가 4, 산소 원자가 6개, 2개 더 8개네요. 그러면 O2가 4 됐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개수를 맞출 수 있다면 이 문제에 정확한 실제 몰수는 없죠. 그냥 비율만 맞추는 거죠. 우리가 반응 비율을 봤을 때 1몰, 4몰 반응에서 3몰, 2몰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전체 부피는 어때야 돼요? 기체 분자 5개를 분해해. 조립했는데 몇 개 조립했냐면 5개 조립했어. 그 분자 수가.
일정하죠. 이 조건은 필요 없네요. 이거 안 써 있어도 부피가 똑같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그죠? 네, 이 조건이 필요가 없네요. 따라네. 그러면 이제 반응 후에 아무것도 안 남았으니까 처음에 몰 B가 1대4였던 거예요. 끝나고 나서 몰 B가 3대2인 거죠. 됐죠? 그러면 기억 A는 4 구했고요. 그 다음에 니은 M 더하기 N은 7, 3과 4니까 더해서 7 구했고요. 생성된 H2O는 0.9X다. 지금 X라는 거는 초기 상태에 저 C3H4 저질량이죠. 그러면 C3H4와 H2O를 비교해서 질량이 몇 대 몇인지를 알면 되는 거죠. 얘네들이 반응할 때 몰비는 몇 대 몇 반응해? 몰비는 1대3. 그죠? 질량으로 바꾸고 싶으니까 분자량. 원자량을 다 더해요. 12가 3개, 1, 4개 더하면 40. 됐죠? 1, 2개, 16 하나니까 얘가 18. 그러면 질량비는요? 몰수에다가 분자량 곱하면 그대로 질량이잖아. 이거 그대로 곱해주면 되니까 1 곱하기 40, 3 곱하기 18. 됐네? 2로 약분하면 여기가 20이고 9냐? 몰비가 제가 잘못 썼네요. 1대 2네요. 숫자를 이상하게 계산할 뻔했네요. 미안해요. 1대 2. 네, 제가 잘못 썼어요. 몰비가 1대 2. 1 곱하기 40대 2 곱하기 18. 4로 약분하면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9네요. 10대 9. 됐죠? 근데 이 10에 해당하는 게 문제에서 주어진 건 xg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9에 해당하는 거는 0.9x. 그러니까 0.9x g이다. 이것도 맞는가 보네. 괜찮네. 뒤에 52페이지가 좀 어려워요. 52페이지가 10번, 11번이 둘 다 좀 어렵더라고. (11번을) 한번 해보려고요. 11번 일단 읽어보세요.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죠? 너무 떨어지네. 자, 반응 계수 A와 C를 모르고요. A가 5몰 들어있고 B의 양을 서로 다르게 3번 실험을 했어요. 끝나고 나서 전체 양 중에 C의 양 이렇게 비율로 줬는데 분수만 있으니까 실제로 몇 몰인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죠. 그죠? 그게 3몰, 10몰인지 6몰, 20몰인지 1.5몰, 5몰인지 그건 아직 모르는 상태.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힌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나와 다에서 반응 후에 실린더 속 물질의 종류가 똑같다 이렇게 돼 있네요. 우리가 아까 어려운 문제들은 포인트가 2개라고 그랬어요. 그죠? 누가 없어지는 거냐? 몇 번 반응했냐? 그게 포인트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누가 없어졌는지를 가르쳐주진 않았지만 나와 다에서 남은 물질의 종류가 똑같다 그랬으니까 없어진 물질이 나와 다에서 똑같다 가르쳐준 거예요. 그죠? 그게 A인지 B인지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A인지 B인지를 알고 싶어. 그죠? 그럼 남은 물질이 A인 경우와 남은 물질이 B인 경우에 뭔가가 다르겠죠. 뭐가 다를까요? 나한테 준 자료라고 하나밖에 없잖아. 그죠? 반응물의 양분의 생성물의 양 그거 말고 준 것도 없잖아. 남은 물질이 A인 경우와 남은 물질이 B인 경우에 나한테 준 그 분수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걸 생각하시면 이 문제를 시작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 A가 5몰 있죠? 여기다가 계속 B를 넣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A는 줄어들죠. 그 대신에 C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처음에는 B가 얼마 없으니까 B가 다 반응하고 A가 남아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A, B가 둘 다 완전히 없어지면 C만 남아있는 이런 지점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도 B를 계속 넣으면 이제 반응을 안 하죠. 그죠? 이 경우에는 이제 C는 일정하고 반응을 안 하니까 내가 넣어준 B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쌓이겠죠. 그래서 B와 C가 섞여 있는 이런 기체가 만들어질 거예요. 괜찮네? 따라왔어요?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문제에 주어진 분수, 반응물의 양분의 생성물의 양 어떻게 될까요? 증가함수 일정만 말해주면 돼요. 이 과정에서는 어때요? 반응물이 A고 생성물이 C죠. 근데 A가 줄어들고 C가 늘어나잖아. 분수는 계속 커져야죠. 그죠? 이 분수 값은 계속 커질 거예요. 어때요? 주어진 거랑 비교해보니까. 분수가 커지고 있지 않죠? 작아지고 있죠? 작아지고 있으니까 실험 나와 다는 이 구간에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죠? 오른쪽에 가면 남아있는 반응물이 B고 생성물 C인데 C는 일정하고 B가 계속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 분수가 작아지겠죠. 괜찮나요? 전체적으로는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내가 이걸 그래프로 그린다고 생각하면, 그죠? 내가 이걸 그래프로 그린다고 생각하면, 여기 C만 남는 지점이 있죠. 반응물의 양이 0으로 가죠. 0분의 얼마는 우리가 무한대 모양으로 가겠죠? 쭉 증가했다가 다시 쭉 감소하는 이런 그림이 될 거예요. 이해되니? 굳이 이 그림까지 그릴 필요는 없겠죠? 그죠? 일단 왼쪽 아니고 오른쪽이야 까지만 알면 우린 된 거죠. 됐죠? 문제에 내가 점을 4개를 찍어 볼게요. 점을 4개를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4개를 찍으면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있어도 이게 감소하는 과정처럼 보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이게 아니야 라고 말해주고 싶어서 나와 다에 남아있는 물질이 똑같다 라고 해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두 번째 점은 확실하게 아닌 거죠, 이제. 이해되시죠? 요건 확실하게 아니고 여기가 나, 여기가 다. 가는 아직 모르겠네요. 가는 요거보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우린 아직 계산해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따라하나요? 강단에서 넣어준 B가 1, 2, 3이고요. 반응물 생성물이 분수로 3분의 10이라고 써있고요. 7분의 10이라고 써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알잖아요. 이걸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하고 싶냐면 쭉 나눠가지고 가능물의 실제값, 생성물의 실제값을 그냥 써볼 거예요. 분수를 실제값으로 바꿀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고 이 비율이 3분의 10이죠. 여기 비율이 있고 비율이 7분의 10이죠.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나와 다에서 C는 일정하죠. C는 일정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는 같아야 돼요. 됐네? 그 다음에 밑에 끼리 비교하면 어때요? 여기 남은 거 B죠. 여기 남은 것도 B죠.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뭐가 변했어? B를 1몰 넣었고 그 다음에 화학 반응 안 했죠. 여기다 1 더해주면 이거예요. 괜찮아요? 이해됐어요? 지금 주어진 분수에서 3분의 10, 7분의 10이면 위에가 똑같죠. 근데 밑에는 3과 7이니까 4만큼 차이가 나죠. 같은 비율을 유지하고, 그죠? 똑같아요. 비율은 30, 7, 10이에요. 그 비율을 유지하되 스케일이 4 차이 나는 게 아니라 1 차이 나는 스케일로 스케일을 맞추는 거예요. 다 같이 4분의 1 하면 되죠? 다 같이 4분의 1, 그죠? 여기 남아있는 B가 4분의 3몰이고요. 남아있는 B가 4분의 7몰인 거예요. 1몰을 더해서. 됐네? 그 다음에 생성된 C가 얼마냐? 10에다가 4분의 1 해주니까 2.5몰이고요. 생성된 C가 2.5몰이고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제 나와 다 중에 아무데나 보셔도 돼요. 저는 나에다가 쓸게요. 나에서 B가 여기다가 써볼게요. 옆에다가 써볼게요. 헷갈릴 것 같으니까. A, B, C가 반응하는데 개수가 여기 모르고 B가 1이고 C도 몰라요. 이거잖아요. 그죠? 나에서 A는 얼만큼 반응했죠? 문제 처음에 뭐라고 써있어? A가 5몰 들어있다고 써있죠. 근데 그거 얼만큼 반응했어? 다 반응했죠? 안 남았잖아. A가 5몰 반응한 거예요. B는 얼만큼 반응했어요? 내가 2몰 넣었고, 그죠? 2몰 넣었고 반응하고 나서 4분의 3, 0.7로 남았죠. 반응한 거는 여기가 4분의 8이니까 4분의 5 반응한 거네요. 그 다음에 C가 2.5 생긴 거죠? 2분의 5. 그죠? 2분의 5니까 제가 4분의 10이라고 쓸게요. 됐습니까? 그러면 계수비 보여요? 이제? 반응할 때 5대 4분의 5대 4분의 10이니까 A는 B의 4배 반응하죠. A가 4고요. C는 B의 2배 반응하죠. 그러니까 C가 2네. 뭐 3번에서 다 해서 실험 다 해서 했어도 똑같은 결과를 얻었을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실험 가를 계산해서 x를 구하면 되는 거죠? 실험 가에서는 아까처럼 세 줄로 그릴게요. 그죠? 반응 전이 있고 반응한 게 있고 나중에 있고. 여러분이 혼자 풀 때는 요거 한글로 써놓은 거 그냥 생략하고 알아서 하세요. 그냥. 그죠? 처음에 A가 5몰이고요. B를 1몰만큼 넣은 거예요. 근데 개수 B가 4대 1대 2잖아. 누가 한 개 반응물이에요? B가 한 개 반응물이죠. B 1 반응하려면 A는 4만 필요하니까 A가 남죠. 그래서 4대 1대 2 반응하면 1빵 2가 되겠네요. 되네? 그럼 X는 남아있는 반응물이 1, 생성된 C가 2 이렇게 된 겁니다.
됐습니까? 처음에 여기가 좀 그죠? 처음에 여기가 좀 헷갈리죠? 이게 처음 보시면 좀 당황할 수 있을 것 같아.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근데 이거를 이제 미지수가 A, B, C, 미지수가 A와 C, 그 다음에 넣어준 B의 양 이렇게 해가지고 미지수 2개짜리 연립방 정식으로 풀 수 있긴 해요. 그건 수학이에요. 그렇게 풀면 그건 수학이에요. 화학을 공부하시려면 그 방식을 포기하셔야 돼요. 저는 수업 시간에 전혀 그렇게 풀지 않을 거고요. 앞으로도.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응할 때 주어진 값이 그죠? 문제에 주어진 값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변하는지를 찾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떤 규칙이 있는지. 그러면 뭐 크게 여기를 찾고 나면 그러면 이렇게는 안 되겠네. 그죠? 이 그림을 그려준다고 생각하면 찾는 건 쉽죠. 이 그림을 만드는 게 어려운 거지, 그죠? 그래서 이 규칙을 찾는 연습, 요거거든요. 요거 노란색 써놓은 거. 꼭 그림까지 안 가도 되죠. 요 노란색으로 있는 요 규칙을 찾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그건 뭐 장기 목표죠 이제. 고2, 고3 될 때까지 천천히 쭉 하시면 되는 거니까.